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암살 저격설 경찰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제 총기 100여 정과 실탄 2만 발이 유통되고 있다니 여간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진 의원은 이 총기와 실탄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며 정부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는 경찰 조사 결과를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기 북부경찰청은 해당 내용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공표할 만한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고 이어 이재명 대통령 암살 및 저격설 관련 사안과는 별개라고 해명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경찰은 하루빨리 진상을 밝혀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 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피로회복 비타민 B, 비맥스 골드, 애 활성형 비타민 B1을 2종으로 비맥스 메타, 애 B1 함량을 더 B12도 활성형으로 더 비맥스 메타 B, 에서 멈추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B 5종을 고함량으로 비맥스 제트!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피로회복 제대로 제트로 비맥스 제트. 제대로 된 설명은 약사님께 지시녹 십자. 안녕하세요. 활명수 모델 레온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땐 100년 전에도 활명수 한 병 주시오. 100년 후에도 활명수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먼 미래에도 소화엔 언제나 부채표 활명수 동화약품. 아빠 또 운전 중에 폰 보고 있지? 아빠 앞만 보고 있어. 딴짓하지 말고 삼방주시. 네, 공주님.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산타페는 모든 트림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13회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부산이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메디컬 AI, 병원 솔루션, 피부 미용, 재활, 스마트 헬스케어까지 K의료기기의 미래를 보여줄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22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수은자빵과 음식 디미방의 세계기록 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한국국학진흥원 홍현성 책임연구위원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영주 영양봉화지역 위원장 연결해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뉴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데요. 가을이 다가왔는데 단풍은 아직 이른 시기인데 온 산이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바로 단풍이 아니라 소나무 재선충 때문인데요. 재앙으로 여겨지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소나무 재선충의 가파른 확산이 원인입니다. 안타깝게도 소나무 재선충 확산이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우리 지역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경북의 소나무 재선충병 얼마나 심각할까요, 기자님?
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은 총 413만 7천여 그루입니다. 2021년과 22년에는 각각 약 31만 38만 그루였으나 2023년에는 약 107만 그루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90만 그루 수준으로 잠시 주춤을 했으나 올해는 또 상반기 기준 약 149만 그루로 또다시 급증을 했는데요. 지역별로는 경북이 5년간 약 187만 그루가 감염이 돼 전체의 4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경남은 90만 그루, 울산도 36만 그루, 대구도 19만 그루로 주로 영남권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심한 지역으로는 안동을 비롯해서 포항, 경주, 그리고 경남 밀양, 청녕, 울산, 울주 등 6개 시군이 있습니다. 네, 소나무 재선충병 사실 치료가 불가능하다고요? 네, 소나무 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해서 나무 에이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를 매개로 퍼져나가는데 전파된 재선충은 소나무리 위에 수분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막아 시든병을 유발하고 2, 3개월 안에 감염목을 고사시킵니다. 고사율은 100%에 근접합니다. 지금 경북 전역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위기에 놓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안동, 포항, 경주가 모두 산림청 지정 소나무 재선충병 극심 지역으로 분류가 되면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피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예산을 대폭 늘려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지난 5월 기준으로 해서 포항은 약 31만 그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주도 15만 5천 그루, 안동은 11만 그루 수준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히 안동은 지난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감염목이 6만 그루였으나 불과 1년 만에 2배나 늘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포항, 경주, 안동은 소나무림의 면적이 넓고 또 목재 이동이 잦다 보니 확산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후변화로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활동 기간이 길어진 것도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고온이 지속될수록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안동이 2배나 늘어났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자체 차원에서 방제를 적극 실시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피해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경상북도는 벌목 등 말소 방제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또 드론을 활용한 항공 예찰이나 목재 이동 단속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제 예산은 1,148억 원으로 지난해 497억 원보다가 2배 이상을 늘렸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포항과 경주, 안동 등 극심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배정이 됐고요. 그럼에도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주, 청송, 영덕에서도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영덕은 2만 2천여 그루 피해가 확인이 돼서 새롭게 고위험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제 예산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제 체계를 마련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소나무 수종 전환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선충병에 관한 수종을 심었는데 효과는 어땠을까요? 시간 문제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지난해 경상북도는 안동과 포항 등지 195헥타르에 재선충병에 강한 수종을 심었고 또 올해는 8개 시군에서 1000헥타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만 장기적 관리와 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 이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경북의 재선충 피해는 사실상 전국 확산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최근에는 강원이나 충청 등 인접 지역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사례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백두대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골든타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골든타임이다. 상황이 심각한 안동 이야기 그렇다면 먼저 해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얼마나 심각할까요? 안동은 시 전체 산림 면적 10만 5,600여 헥타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만 4천 헥타르가 소나무림인데요. 3,600만 그루에 달하는 소나무가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동 전역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황이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청정지로 불려졌던 기란면과 임동면 일대까지 추가로 발생을 하면서 사실상 시 전역이 재선충병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주민들 대부분 솔향 가득했던 숲이 이제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기도 한데요.
안동은 2021년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가 26,000그루에 불과했으나 2023년 13만 그루,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11만 그루 이상 쓰러지는 등 5년 만에 피해 규모가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규모가 크고 또 피해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인접한 영주 봉화 울진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물론 솔수염 하늘소가 재선충병의 매개체이기는 한데요. 인위적인 이동이 확산의 가장 큰 주범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신규라던가 또 재발생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생긴 게 30건인데 이 중 22건이 목재나 땔감의 이동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울진에서는 보관된 땔감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4개충의 흔적이 확인되기도 했고요. 안동에서 영주, 또 봉화, 울진으로 퍼지게 된다면 백두대간 전체로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영주는 2021년 206그루에 불과했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이 지난해에는 4,275그루, 올해는 9,770여 그루로 불었습니다. 봉화는 같은 기간 한 그루에서 127그루로, 울진도 올해 처음으로 10그루의 피해가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안동뿐만 아니라 북부권 산림벨트 전체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의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상고온 현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어떤가요? 네, 산림당국에 따르면 약 1mm 크기의 소나무 재선충은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의 몸을 매개로 해서 소나무에 옮겨붙어 물과 영양분을 빨아먹고 폭발적으로 증식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나무는 수분 공급이 끊기고 분비물 감염으로 인해 조직이 개사해 죽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붉은색을 띠는 이유가 이 때문인데요. 재선충병의 매개체인 두 종의 하늘소는 주로 여름철에 활동하고 더운 날이 지속될수록 활동하는 시기가 늘어납니다. 올해는 6월부터 폭염이 시작돼서 9월 초까지 100일 이상 기승을 부린 점이 하늘소가 평년보다 한 달 정도 더 오래 활동하면서 재선충병을 옮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안동이나 포항 등과 인접한 영양군의 재선충병 대응이 빛을 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앞으로 방제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영양은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건의 재선충 감염목이 발생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산림기술사의 자문을 통한 정밀 예찰, 또 이동초소 운영을 통한 목재 단속 등 오랜 기간 축적된 방어 체계가 청정지역 유지에 기반이 됐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이 수만 그루 단위의 피해를 기록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사실상 방어에 성공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영양군은 이제 지리적인 특성상 도로망이 단순해 이동 초소 한 곳만을 막으면 재선충의 유입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결국 재선충병은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가 매개이기는 해도 인위적 전파가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결국 지금부터라도 지자체 간의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예, 지자체 간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뉴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 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5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Radio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조선시대 요리법이 담긴 옛 문헌이죠. 수은자빵과 음식 디미방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 등재 국내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내년 6월에 최종 결정이 된다는데요. 수은자빵과 음식 디미방에 갖는 의미와 가치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 홍현성 책임연구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한국국학진흥원 홍현성 책임연구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수은자빵과 음식 디미방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아태 지역 목록 등재 국내 후보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예, 수은자빵과 음식 디미방이 국내 후보로 선정된 건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단순히 오래된 요리책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기록유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또 문화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이런 우리 지역의 기록유산이 인류 정신사에 기여할 가치를 인정받을 기회가 생겼다는 의미 역시 지니고 있습니다. 예, 수은자빵, 음식 디미방,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리서인데요. 두 기록물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은자빵은 한자로 쓰인 최초의 민간 조리서입니다. 기존의 조리서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가능했다면 요 수은자빵은 양반 식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쓰였습니다. 음식 디미방은 한글로 쓰인 조리서 가운데 온전한 형태를 지닌 판본으로 최고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 성별과 표기 문자는 다르지만 각각 양반 식문화를 발전을 추동했던 중요한 조리서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은자빵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책들을 단순히 옮기는 게 아니라 안동 지역에서 여성들이 실제로 조리했던 조리법을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남성이고 문자는 한문으로 표기되었지만 여성의 지식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기록했다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음식 디미방은 장계양 할머니께서 저술하셨는데요. 여성으로서 남성이 저술했던 조리서들 수은자빵도 포함됩니다. 네. 그러한 남성 조리서들을 수용을 하면서 본인의 여성으로서 경험을 이렇게 보태서 개량을 한 조리법을 한글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조리서를 놓고 보면은 두 조리서 모두 지역에서 이성, 남성은 이제 여성, 여성은 남성의 지식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기록물로 남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수은자빵, 음식 디미방의 이렇게 차이점과 공통점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조리서들이 세계적으로도 희소한 사례라고요? 예. 요 조리서가 간격이 한 130년 정도 되는데요. 네. 수은자빵서부터 이제 음식 디미방까지 공통된 조리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두 조리서를 놓고 보면은 근 130년 동안 경북 지역 요 지역 공동체 내에서 이런 좋은 문화 그리고 지식 같은 것들을 남녀가 협업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전승했다는 증거물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공동체가 식문화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특히 여성의 노동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려던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서 그냥 음식이라고 하면은 어머니한테 배우는 걸로 다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요 두 조리서가 나오면서 여성이 하는 조리도 공부하고 배워야 될 영역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을 인정하고 예. 여성이 하는 것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이런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 조리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두 조리서에는 특히 우리 지역의 음식 문화를 엿보일 수 있는 여러 요리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요리가 있는지 대표적인 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요 수은자빵과 음식 등이방은 특이하게 고춧가루를 쓰지 않고 조리를 다 하고, 음식들이 다 고춧가루를 쓰지 않고 조리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식 생각하면 매운맛을 떠올리는데요. 네. 요 두 조리서에 담긴 음식들은 오히려 한식의 원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은자빵에 전게아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간장 베이스로 한 닭 조림입니다. 그리고 파를 곁들여서 이렇게 조리하는 것을 보면은 안동찜닭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음식 등이방 같은 경우에는 당면을 쓰지 않는 잡채가 나옵니다. 네. 한 20여 가지 야채를 볶아서 조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먹는 잡채와는 다른 잡채의 원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은자빵의 전게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중에서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게와 또 당면을 사용하지 않은 잡채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두 조리서의 또 공통점 중에 하나가 술 만드는 법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의 술 문화를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예, 특히 문화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민간 증류주가 나오는 최초의 기록이 이제 수은자빵이고, 거기에 이제 진맥소주라는 술이 나옵니다. 그 진맥소주를 유일하게 계승한 조리서가 또 음식드미방입니다. 음식드미방에는 이제 밀소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경북 지역이 그 소주의 본고장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조리서 사이에 다른 조리서에는 없는 발효주 5종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조리법이 아주 미묘하게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같은 술이면서도 집안마다 그 가풍에 따라서 추구하는 맛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조리서를 놓고 보면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경북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했던 가양주 문화, 집안에서 술을 빚고 그 술을 공동체 안에서 나눠 마시는 이런 문화 같은 것들이 요 두 조리서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반에게서는 이 손님 접대 문화도 있고 또 제사를 지내는 문화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가양주를 통해서 또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아까 고춧가루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굉장히 제사 음식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고 손님 접대용 음식이기 때문에 집안의 어떤 품위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면서도 기품 있는 맛을 내는 음식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국학재능원은 그동안 이렇게 여러 기록 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해왔는데요. 이번 등재 추진 과정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특히 다른 문화에 대한 어떤 수용성, 그리고 남녀의 어떤 협업의 측면을 강조를 했고요. 특히 이제 강조한 부분은 이러한 음식들이 지금도 지역 공동체 안에서 조리되고 있고, 그리고 또 문화로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리서는 단순히 옛날 책, 고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문화 발전을 추동하는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생명력 있는 기록물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미 수은자빵은 2021년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유네스코 등재가 성공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수은자빵이 지닌 이제 또 다른 가치를 세계인들이 인정한다는 의미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지역 공동체 문화의 큰 이제 자산인 조리서가 세계인들이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헌이다라는 거를 세계 여러 나라에 이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결정 내년 6월에 난다고 들었는데 등재 가능성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저야 뭐 담당자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예. 어쨌든 남녀 지식을 전승할 때 남녀가 협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 희소성 그리고 공동체에서 지금도 활용되고 있다는 이런 고유한 가치 같은 것들을 강조를 했으니까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국학재능원 홍현성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규환 영주 영양봉화지역위원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유엔 총회 참석차 오늘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방미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질까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에 미국으로 출국하셨고요. 26일까지 5일 일정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인데요. 아시다시피 유엔 총회는 전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여서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말 그대로 이 세계 최대의 가자 외교 무대 현장이죠. 그곳에서 먼저 정상연설, 기조연설 수행하시고요. 우리 한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또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했다. 그런 선언 하시고 또 한반도 평화 정착 위해서 우리 정부가 가야 할 길 외교 비전도 제시하고 인류 평화 번영에 복무하기 위한 우리 한국의 기여 방안, 한국의 역할 이런 것도 또 설명하실 예정이고요. 또 한반도 비핵화 구상도 밝히고 또 북한의 대화를 촉구하고 또 국제사회 지지도 호소하는 뭐 이런 내용의 기조연설 하실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기조연설에 이어서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인데요.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의장국으로서 직접 주재하실 예정입니다. 모두의 AI 그런 기조 아래 국제사회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해서 공동 대응하자는 이런 제안도 하실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그 밖에 유엔 사무총장 면담 또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정상들과 또 양자회담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또 노력하실 거고요. 세일적 외교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착 첫날에 블랙로 레리 핑크 회장 만나서 AI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요. 또 맨해튼에서 국가 투자 설명회도 열어서 미국 월가의 또 금융계 인사들이죠.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과도 만나고 이런 다양한 활동 벌리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면모를 좀 세계에 널리 알리고요.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 과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역할도 분명히 밝혀서 우리 한국의 존재감을 강화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우리의 뭐 외교 안보 경제 비전도 널리 알려서 주요국의 경제 협력이나 투자 유치도 이끌어내는 그런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요. 또 곧 있을 우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그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도 또 중요하게 역할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전망해 봅니다. 네, 우리 한국의 면모, 한국의 역할을 알리고 우리 한국의 존재감을 알리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이번 방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밝혔고요. 네. 그렇지만 또 다음 달에 경주 에이펙이 있으니까요. 에이펙을 계기로는 두 정상이 또 회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영국 B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당장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더라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생산 동결 등을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라는 견해를 밝혔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대통령께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셨어요. 예.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 원칙 그리고 최종 목표에는 뭐 조금도 변함없고 굳건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다만 북미 관계가 그동안 쭉 진전이 없었죠. 게다가 지난 3년여 시간 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남북 관계가 사실상 파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대화도 오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완전한 비핵화만 주장한다면 이게 무슨 실익이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 저는 출발했다고 보고요. BBC와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북한에서는요. 1년에 15기에서 20기 정도의 핵무기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에는 핵 동결, 여기서 스탑, 더 이상 늘리지 말자. 일종의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 정도는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당장이라도 좀 합의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당장에는 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대화를 통해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건 결국 일단 동결부터 하고 그다음에 줄여나가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에 있는 모든 핵무기를 다 폐기하는 동결, 감축, 폐기로 이어지는 이런 단계적인 비핵화 전략 이런 연장선 상에서 대통령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2주 전 조지아 공장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한 입장도 밝히셨죠. 네, 직접 밝히셨어요. 충격적인 일이다. 네. 우리 국민이 체포 구금되는 가혹행위를 당한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매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에서 상당히 망설이는 경향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지나친 법 집행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이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 뭐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우리가 파악한다면 이거 참 해결하기가 수습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미국의 그 이민 당국의 어떤 과도한 법 집행 혹은 그들의 오류 잘못 이것으로 일단 파악하시고 사과라든가 또 유감 표명 받아내고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뭐 비자 문제든지 아니면 또 이런 투자 협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미국 측에 더 원칙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저는 적절하게 또 언급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지난 3일인가요?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는 더 분명하게 하셨더라고요. 만약 미국 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본인이 탄핵당했을 수도 있다. 그만큼 미국이 제시한 요구가 국민들의 총의에 비춰보더라도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 우리 헌법 체계 안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였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 거고요.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게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와라.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신 거죠. 또 이런 표현도 쓰셨더라고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상업적 합리성에
지금 어긋나는 이런 식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 분명히 해 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 전 SNS를 통해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 사고다라고 밝혔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게 저도 SNS를 읽었는데요. 예.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똥별이라는 과금 표현까지 쓰면서 예.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네.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 예, 저도 그 연설이 기억나거든요. 한 2005년경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예비역 장성들이 전시작전권 반환 추진을 하게 비판하니까 아니 지금까지 뭐 했느냐. 그렇게 많은 국방비 써놓고 자주 국방 하나 못 해놓고 이제 전시작전권 이거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돌려받으면 안 된다. 계속 미국에 의존해야 된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운 줄 알아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 같은 연장선이라고 보고요. 그런 생각은 굴종적 사고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아주 세세하게 수치도 밝히셨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북한 GDP, 전체 GDP의 약 1.4배다. 세계 군사력 5위다.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다. 인구는 2배다. 아니,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은 돈을 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좀 걷어치울 때가 되었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일단은 말씀하신 건데 왜 갑자기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이런 관세 협상 과정 등에서 안보를 좀 거론하지 않았을까? 주한 한미 동맹의 현대화라든가 또 내지는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에 대한 대폭 정액이라든가 등등 혹시 이런 것이 좀 이야기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안보를 거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했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당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지금 내란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에서 내린 결정인데요. 사실 그 구속 취소 결정이 이른바 날 단위, 일 단위의 계산법을 시간 단위 계산법으로 바꾼 우리나라 70년 이 사법사상 현재까지 전무후무한 한 번 있었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했을 때 당연히 검찰이 항고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을 다투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항고하게 되면은 바로 석방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상급법원에서 아마도 그 구속 취소 결정을 뒤집는 이런 판단이 나왔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근데 항고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 석방지 위해서 시간 결정 시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일찍 석방해주는 그런 아주 알뜰살뜰한 특혜를 베풀었죠. 누구나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사도 있고 그리고 또 내란 일어났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했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계엄사령부의 그 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이런 요구를 받았다. 이런 지금 의혹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거기에 응했다면 그건 또 내란에 대해서 내란 임무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요. 보수 정당이 장외 투쟁에 나선 건 6년 만이라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거 좀 참담한데요. 첫째 저는 지금 과연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이런 국민적 요구가 있는 이때에 사실상 이건 내란을 옹호하는 집회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심지어 그 집회에는 또 윤 어게인 빨이 등장하고 예. 그래서 윤석열을 지금 이 시점에서 비호하는 이런 집회를 연다? 이거 정말 국민의힘이 공당이 맞는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추구하고 또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활동하는 그런 정당이 맞느냐? 과연 헌법상의 보호를 받을 자격과 가치가 있는 정당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이런 집회였다 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하필이면 대구인가? 결국은 우리 대구 경북 이곳이 내란 세력들이 웅지를 털고 대구 경북을 숙주 삼아서 대기해보겠다. 대구 경북 주민들을 사실은 이용하고 악용하는 아주 못된 행태고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이렇게 내란 옹호 집회할 시간에 오히려 내란 청산, 내란 종식에 협력하고 또 민생을 챙기는 이런 길로 나서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의 그나마 활로를 보장해주지 않을까 정말 충고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효과가 없다. 내부적으로도 비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앞으로 이렇게 집회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저 서울 집회까지 쭉 장외 집회를 이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효과조차 없다.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부 논의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현재 국민의힘의 행태로 미루어 보건대는 아마도 이런 식의 장외 집회를 계속 열지 않을까. 특히 이제 추석을 앞두고 본인들 생각에는 무슨 이제 추석 밥상에 이 주제를 한번 올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건 추석 귀향길 그 차 안에서 오히려 내란이 이제는 그래도 종식되고 있다. 사법이, 언론이, 검찰이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망가졌던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좀 민심을 제대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했는데 국민의힘은 현재 통일교 당원 집단 가입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 질문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은 누구든지 당원은 될 수 있어요. 국민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통일교라는 종교단체가 지금 이제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힘 내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집단으로 당원 가입을 했다. 이거는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당 가입을 강요당하면 안 된다는 정당법 규정을 정확히 위반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요,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서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이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가 정치의 영역에 특히 어떤 종교 조직이라든가 종교 이념 등을 악용해서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 이거 헌법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정치권에서 그 종교를 또 악용했다는 것이죠. 종교가 스스로 그렇게 자신들의 종교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종교 세력들을 동원해서 정치 권력을 직접적으로 장악하려고 한다든가
또 그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종교적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욕망, 어떤 정치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종교 조직을 악용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종교의 실력자들, 종교 권력과 결탁했다는 것. 이건요, 정치를 망치게 하고 또한 종교를 타락시키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를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근래에 지속적으로 다행해 온 것, 이거 국민 앞에 정말 사죄하고 진상 스스로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엄정히 꾸짖고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규환 영주 영양봉화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